예, 반갑습니다. 14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혹시 학교에 나와서 면담을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또 수업을 들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나오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아서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학기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복잡하지 뭔지는 모르지만 잠깐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연구 모형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같이 저랑 같이 토론했던 그런 과정들인데요. 일부 이제 샘플입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고 이거 수업 이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를 수업을 듣고 창업론을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많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업 듣고 있는 벤처 경영이라든지 정보 경영이라든지 경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도 축적하고 그다음에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 연구 논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를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여러분들 회사들 자문을 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나가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는 건데요. 논문을 쓴다 그런 거가 이제 좀 막막하죠. 무슨 논문을 쓴다 그러니까 논문이 보통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무슨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논문과 관련된 수업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자 어느 분야에 마케팅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인사조직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재무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무슨 창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각종 전략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하고 있는 분야라든지 또는 전공과 관련해서 나는 논문을 어느 부분으로 써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계획서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이제 수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기말 과제 내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직접 쓰는 거 그게 이제 기말 과제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평가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하는 방법들에 관해서 대충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잠깐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게 복잡하게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아직 지우지 않고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논문을 쓰고 이럴 때는 이제 특히 어느 부분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관련된 분야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어떤 분은 와서 오늘 귀농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창업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귀농만 하더라도 시골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귀농과 관련된 논문 같은 경우도 귀농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귀농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귀농을 하려는 사람 같은 경우도 은퇴를 해서 할 일이 없어서 내려간 사람도 있고요. 또는 되게 젊은 친구들인데 나는 시골 가서 뭔가 도전을 해보겠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는 30, 40대인데 또 귀농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귀농을 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귀농 한 토픽만 하더라도 크게 보더라도 논문이 수십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귀농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언론에 잠깐 신문에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나주 지역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 땅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한 3만 평 이상을 산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런 동네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나주시에서 나주 신지 군인지에서 도로를 좀 넓혀줬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귀농을 해가지고 카페를 차리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근데 주민들은 불편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자꾸 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입장만 하더라도 세 가지 귀농해서 카페를 차린 이 사람과 관련해서도 귀농해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이게 카페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그 판매하는 사업이든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업이든 이거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되게 다양해요. 귀농한 사람들 입장도 있고 동네 사람들 입장도 있잖아요. 귀농 같은 것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이게 뭔가 좀 괜찮은 시골에 뭐 공기가 좋다든지 아직도 그게 많은 뭔가 할 일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흡입 요인들이 있는 반면에 도시 내에서 일자리가 없다든지 생활비가 비싸다든지 더 이상 뭐 집값이 올라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도시 내에서 압출 요인이 있어요. 도시 내에서 밀어내는 요인이 있고 시골 같은 데는 여러 장점들에서 흡입하는 요인들도 있어요. 또 그 반면에 도시 내에서 굉장히 편리한 게 많아요. 편의시설이라든지 도시. 그래서 시골 내에서 흡입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밀어내는 요인도 많아요. 이게 문화적 갈등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들이라든지 이장인 차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해서 이번에만 하더라도 나주에서 보니까 결국에는 그 나주시에서 그 도로를 넓혀줬어요. 2차선으로. 넓혀준 거에 관해서도 또 주민들이 갈등이 많아요. 왜 도로를 넓혀줬냐. 나주시에서는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건데 그냥 도로를 넓혔다. 또 그 나주 주민들 얘기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왜 하필 걔네 도로 앞에 도로를 넓혔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그마한 카페 하나 들어서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귀농이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도 귀농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만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또 시골로 내려가려는 또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입장이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다 입장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에서 나는 과연 논문을 쓴다 그러면 논문 연구를 뭘 할 건가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들 1학기든 2학기든 3학기든 4학기든 5학기든 6학기든 간에 조금 자주 교수님들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와서 면담을 하면서 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무슨 책을 찾아볼까요? 무슨 연구 논문을 봐야 될까요? 등등해서 또는 이게 과연 내가 하는 논문 토픽이 방향은 맞는 겁니까? 이렇게 연구를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창업에 관한 논문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에 관해서 창업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창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창업에 대해서 그냥 아직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관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냐, 관심은 있는데 무엇을 창업했을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냐. 또 마찬가지예요. 창업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얘기를 할 거냐, 대학생들을 할 거냐, 아니면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은퇴한 나이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아주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창업 관련 논문만 하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저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몇 가지 신학대학이라든지 사회복지대학원에 가서도 논문을 심사를 하는데, 논문 심사하면서 맨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논문을 왜 썼지라는 거예요. 논문 쓴 이유가 뭐고 배경이 뭐냐.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그쪽에 좀 더 연구를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논문 쓰려고 하는 분야의 전문가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럼 네가 쓴 논문만의 차별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면은 창업에 관해 씁니다 했을 때, 그래서 창업에 관해 쓰는 거는 좋은데, 난 대학생들에 대해서 쓰는 것도 좋은데, 그럼 네 논문, 대학생에 관해서 논문이 또 되게 많아요. 네 논문이 다른 논문하고 뭐가 다르냐. 등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많아요. 또 논문의 포커스에 맞춰야 될 것도 다르고, 궁금해할 것도 다르고, 그 궁금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완해가지고 또 여러분들만의 논문을 독창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혼자서 끙끙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요. 무조건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냥 들이닥치고 교수님 나 논문 못 쓸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더 몇 가지 두세 가지 분야 또 두세 가지 토픽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수님들하고 접근을 하든지 이게 하다 보면은 뭐 지도 교수님하고 물론 많이 얘기했지만 다른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우리 추계학술대회를 얼마 전에 또 했는데, 학회들마다 봄, 가을로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구상하고 있는 논문에 와서 발표하는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발표를 안 하더라도 참가만 하더라도 이런 논문들이 요즘에 논문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라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계획서 하는 과목 중에서도 제가 초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아마 목적은 아닐 거고 사업계획서 자체는 하나의 한 과목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빨리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관련된 논문은 어느 학생이 처음에 와가지고 저는 조직 시민 행동, 공정성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도 대부분 논문을 쓰겠다는 학생들은 이상한 팬시한 단어들을 막 잔뜩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겠습니다. 조직 공정성에 대해서 쓰겠다. 조직 공정성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또 조직 공정성이나 해가지고 몇 가지 책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얘기로 반복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나는 이걸 쓰겠습니다. 저걸 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와서 네가 구체적으로 그 논문을 써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뭘 알고 싶었느냐? 이걸 갖다 뭘 알고 싶었느냐가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그 논문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 라는 논제가 이게 리서치 퀘스천의 논제라고 그러는데 그 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제를 압축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필요한 단계가 뭔지를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학생이 들고 와서 저는 조직 공정성에 대해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직무 만족이 직원들이 특정한 회사 같은 경우나 조직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거를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조직 만족도라 그러는데 특정한 어느 회사라든지 난 회사 다니면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마음에 듭니다. 그럼 회사가 마음에 드는 건지 회사 월급이 마음에 드는 건지 회사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건지 회사 일이 마음에 드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좋아요라고 했을 때 뭐가 좋으니라고 물어봐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직 공정성이랑 관련된 논문인데 조직 만족도 등등 관련 논문들인데요. 이 논문이 해마다 우리나라만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런 논문을 구체적으로 나는 어느 부분에 포커싱을 맞출 건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논문을 쓴다든지 또는 이미 있는 논문을 써가지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논문의 독창성과 창의성이에요. 독창성과 창의성은 어디서 나올 거냐? 결국은 내 논문이 기존 다른 논문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논문은 달라요라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모님들이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자기 자녀를 탁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자기 논문은 탁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도 갖다 붙이고 학생들이 이제 또 하듯이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흑인들을 만는데 예를 들어 흑인이 한 10명이 나오면 거의 다 남자들이다. 그럼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애하고 얘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굉장히 구분이 안 되는 거. 아까 걔랑 걔 같은데 하는데 실제로 또 보면은 여러분들 흑인들 만약에 이제 흑인 친구들하고 만약에 친구들을 몇 명 있을 경우에 20-30명 있는 경우에 완전히 구분되는 애도 있지만 몇 명에는 계속 헷갈려가지고 몇 달간 제가 얘랑 어떻게 다른지를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이 보다 보면은 얘랑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초기에 논문들을 쳐다보거나 할 때는 굉장히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네 논문이 다른데 내 논문이 다르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차별점을 부각이 되지 않으면은 논문이 밋밋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논문을 왜 썼어? 이렇게 해요. 기존의 연구도 되게 많이 됐거든. 네 논문만이 차별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럼 작품으로 따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뭔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이 그냥 남은 그림만 뺏긴 게 돼버려요. 그럼 이 그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노댕이 그린 이게 생각하는 사람 비슷한 걸 내가 그렸다고 그게 대단한 작품이 되는 거 아니다. 노댕만 비슷하게 뺏겼는데요. 비슷하게 뺏긴 거 그럼 네 조각은 뭐냐 했을 때 몰라요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노댕의 작품을 참고하긴 했지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였고 여기서 이게 어떤 포즈라든지 어떤 그 질감이라든 이런 거는 뭘 상징하는 겁니다라고 여기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조각이든 그림이든 회화든 아니면 디자인 작품이든 간에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일종의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이제 잠깐 예를 들면은 그 직장이 마음에 든다, 좋아요 했을 때는 뭐가 좋은 건지, 예를 들어 좋다고 했을 때 월급이나 급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뭐 그 회사에 나한테 업무 재량을 되게 많이 줘서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 자체가 활동이나 기회가 되게 많은 회사인지,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도 아니면 근무 환경이 좋은 건지, 복지가 좋은 건지, 좋다고 했을 때 아니면 월급은 좀 적지만 이게 나한테 체질이 딱 맞아오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할 때 정말 즐거움을 느껴요. 희열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또 그 반대로 또 보면은 회사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했을 때, 안 든다고 했을 때 그냥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회사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 회사의 근무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 회사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일부 벤처기업들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지방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받고 다 좋아요. 근데 직원들이 시골에 왔다 금방 올라간대요. 왜 그래? 했더니 뭐 너무 시골이라서 그냥 시골이라서 싫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천안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산이에요.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쪽에서는 뭐가 힘들냐면은 의사들은 오히려 지방 월급이 좀 좋고 몇 가지 여건 때문에 와 있는데, 간호사들 같은 경우가 시골에 잘 안 있으려고 그러는데, 아산만 하더라도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나 경기권에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 벗어나는 데는 잘 안 올라 그런대요. 근데 월급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심지어 심한 얘기는 뭐까지 얘기하냐면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싸우면은 의사를 내보낸대요. 간호사 소달이 그 정도로 힘들다고. 그럼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을 업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왜 그럴까요? 그럼 간호사들이 왜 아산 천안 정도를 싫어할까요? 그래서 일단 불만점이 간호사를 떠나서 보면은 대개 보면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좋아요 했을 때는, 우리 회사 나빠요 했을 때는, 우리 회사 나빠요는 뭘로 표현되냐면은 회사 이직 의도 같은 거 보거든요. 난 이 회사 틈만 나면 옮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업무량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안정성이죠. 경제적 안정성이라든지 고용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상황이라든지. 회사 자체가 너무 딱딱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그렇다면 상하관계, 윗사람이 너무 갑질을 해요. 휴가 같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휴가라든지, 그다음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같은 근무 조건 같은 데 보면 근무 조건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창업기업이나 아이디어 많은 기업들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아이디어를 보상해 주는 게 많아요. 네가 그 아이디어 제안한 거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특허를 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는 그 제품 만들어서 수익에 관해서 어느 정도 나눠준다든지. 이게 굉장히 잘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대학 내에 있는 특허 활동이라든지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도와주는 어떤 부서들이 있는데, 내부 부서들도 있고 외부 부서들도 있고 중간 부서들이에요. 중간 부서라는 게 뭐냐면 외부 사람을 학교에 영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수가 연구하기 전에부터 연구 토픽을 정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트렌드는 이거니까 교수님 이쪽 연구하지 마시고 A 말고 B 쪽을 연구하세요. 연구 역량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A만 계속, A는 옛날 지나간 기술이야. 현재 B고 그 다음에 C입니다. B나 C 쪽에 연구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돈이 모자라면 제가 연구비를 따다주게 해가지고 외부 기업체에 연구비를 따다가지고 연구를 하게 하고,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은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외부 기관에다가 실시권이라고 해가지고 특허라든지 어떤 기술이 개발을 했을 때 사용을 먼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 같은 거, 테크니오라든지 테라비브 대학 같은 경우라든지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들인데, 이 대학이 교수들이 연구를 하는데 학문적인 연구도 하지만 이 학문이 기술의 진전과 관련된 연구를 되게 선도 연구라고 그래요. 선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연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줘요. 그 한 교수한테. 그럼 그 교수님은 연구비에 제한 없이 사람들을 쓰고 재료를 사고 해서 연구를 막 해요.
심지어는 테크니온 대학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LG라든지 삼성 같은 데도 수백억을 지원해줘가지고 그 회사에 지원을 해요. 경우에 따른 교수님, 경우에 따른 팀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인센티브를 주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연구만 하는데 내가 왜 니네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걸 연구하느냐? 왜냐면은 그렇게 연구를 해서 연구 성과가 나오면 교수가 보너스를 받아요. 이걸로 인해서 특허가 나왔을 때 이거에 관한 수익에 관해서 교수가 같이 나눠가져요. 대학도 물론 나눠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이스라엘 대학들 같은 경우는 기술료라 그래요. 이 교수님들이 받는 학교에 받는 이 기술료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록금은 원래 등록금 100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원래 뭐 5천만 원이다 한 두 학기 등록금이 그러면 거의 한 2천만 원, 500만 원만 내고 실제로 90% 이상이 외부 뭐 기부금이라든지 특히 외부 연구비 지원이라든지 연구 성과 특허 활동으로 생기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나눠주고 학비를 그만큼 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회사가 좋아요 같은 경우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연구 성과물 같은 걸 굉장히 잘 나눠줘요. 이렇게 이거는 조금 앞선 게 뭐냐면 제안이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회사에 얘기하면 좋은 생각이야. 그러고 나서 칭찬을 하거나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할 때마다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업 계획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벤처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혁신 아이디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를 근데 이 회사가 받아들이는 정도를 뭐라고 하죠? 수용성이라고 해요. 혁신 아이디어의 수용성. 그러니까 수용을 얼마 정도 이 회사가 잘하느냐. 그냥 회사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다음 보상하는 규정이 있느냐. 그리고 성과가 나왔을 때는 성과를 배분하느냐. 이런 등등을 다 살펴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는 되게 혁신적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이나 이익 공유가 되어 있느냐예요. 공유할 그 제도가. 실제로 삼성에 있던 많은 직원들도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 같은 큰 기업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그걸 공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좋은 아이디어 회사에 안 내놔요. 감추고 있다가 나와서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회사가 줬는데 몰래 사용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카이스트라든지 몇 군데 그 대학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이름을 밝히지는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수천억의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기한 외국에서. 얘네가 내가 준 기술을 사용했는데 지 기술이라 그러면서 훔쳐갔어요 라고 해요. 실제로는 나중에 보니까 뜨끔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소송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은 법원에서는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게 미국에는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진짜 삼성에서 만든 건지, 진짜 LG에서 만든 건지, 진짜 SK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제안한 사람이 제안한 거를 바탕으로 뺏겼는지, 이걸 판단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지금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대기업이 거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좀 화해해달라. 화해해달라는 게 뭐예요? 조정해서 좀 적당히 배상을 해줄 테니까 재판을 멈춰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냐면 회사 내에서도 그런 혁신 아이디어라든지 특허라든지 기술에 관해서 얼마나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난 이 회사 일할 만해요. 하는 경우도 이 회사는 정말 내 아이디어만 가져가고 다 짓거라 그러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는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혁신 아이디어가 이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일 큰 메가 트렌드 차이가 뭐냐면요.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그 회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계획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경영진과 기술진이. 그 다음에 이게 왔을 때 이 혁신이 회사 내에서 이거를 그 다음에 발전시킬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 시스템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면 외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딱 시켜보다 보면 이게 논문이 되겠구나. 이건 논문이 되려면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연구해야 되겠다. 등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전에 칠판에 써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이게 논문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논문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토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가지고 교수님들이라든지 지도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은 논문의 토픽이 몇 가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구체화가 되고 논문 쓰게 되고 여러분 논문 내에서 차별점이라든지 독창성을 또 만들게 되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쭉 진행하면은 뭐 6학기, 7학기, 8학기 사이에 졸업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논문 토픽을 잘 못 잡다 보면 우왕좌왕하다가 졸업을 조금 늦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요.